안녕하세요. 베이스볼 스타들의 위대한 순간들을 재조명하는 야구 전문 채널 메이저리거입니다. 오늘은 피츠버그 파이어리치의 외야수 로베르토 클레멘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전무후무한 끝내기 인사이드 더 파크 그랜드슬램은 1956년 7월 25일 시카고 컵스와 피츠버그 파이어리치와의 경기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5대8로 뒤지고 있던 무사 만루 상황에서 피츠버그의 타자 로베르토 클레멘테는 초구를 받아쳐 주자 3명을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이어 자신도 홈을 밟아 끝내기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을 기록하며 9대8 역전승을 일궈내죠. 메이저리그 역사상 만루 상황에서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은 224차례나 있었지만 그것이 끝내기 홈런으로 이어진 것은 로베르토 클레멘테가 유일합니다. 게다가 1990년대 이후로는 단 8차례만 인사이드 더 파크 그랜드슬램이 나왔으며 마지막 기록은 1999년 10월 3일 템파베이 레이스의 랜디 윈이 달성했죠. 그런데 클레멘테는 실력만이 뛰어난 야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야구장 밖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며 위대한 야구인이 되었죠. 일찍이 그는 중남미 선수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섰으며 자신의 이름은 반드시 본명인 로베르토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별명을 쓴 언론사에 정정을 요구하기도 했죠. 아울러 인종차별 잔재가 남아있던 시절에 미국인이자 흑인으로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투쟁했습니다. 덕분에 클레멘테는 오늘날 중남미 출신 선수들 모두의 우상이 되었죠. 로베르토 클레멘테는 1934년 8월 18일 푸에르토리코 캐롤라이나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는데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클레멘테 역시 들판에서 수확물을 트럭에 싣고 내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학창시절 그는 육상 단거리와 창던지기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그의 꿈은 야구선수가 되는 것이었죠. LA 다저스의 우익수 칼 프릴로를 가장 좋아했던 클레멘테는 매일 몇 시간씩 벽에다가 고무공을 던지며 어깨를 단련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훗날 그가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의 송구를 자랑하는 외야수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죠. 18살이 된 클레멘테는 푸에르토리코 프로팀에서 뛰고 있었는데요. 그를 가장 먼저 발견한 메이저리그 관계자는 다저스 구단의 알 캄파니스였습니다. 당시 다저스는 라틴 아메리카 시장 개척에 나선 선구적 팀이었죠. 다저스보다 한 발 늦게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30,000의 입단 보너스까지 제시했지만 클레멘테는 자신에게 먼저 관심을 보인 다저스와 $10,000,000의 계약을 맺습니다. 1947년 제키 로빈슨의 데뷔 이후 인종차별의 벽을 가장 먼저 무너뜨린 다저스에는 1950년대에 뛰어난 흑인 선수들이 많았죠. 그런 까닭에 $4,000 이상의 보너스를 받고 입단한 신인 선수는 무조건 메이저리그 2시즌 동안 로스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도저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저스가 택한 방법은 빈자리가 생길 때까지 클레멘테를 숨기는 것이었죠. 심지어 다저스는 마이너리그 경기에서조차 클레멘테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클레멘테를 숨기려는 다저스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다저스에서 흑인 차별을 없앴던 전설적인 단장 브랜치 리키가 피츠버그 파이어리치를 맡게 되면서 룰5 드래프트에 의해 클레멘테를 지명합니다. 당시 피츠버그는 만년 하위팀이었으며 새로 부임한 리키에 의해 리빌딩이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죠. 메이저리그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딘 그는 외야 수비 송구에 있어서는 뛰어난 능력을 보였지만 타격에 있어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고질적인 등 부상 때문에 가벼운 배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영어가 서툴러 선수 생활은 물론 미국에서의 거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과거 제키 로빈슨처럼 인종차별로 인한 협박과 빈볼에 시달렸던 탓이죠. 그런데 클레멘테는 심각한 배드볼 히터로도 유명했습니다. 자이언츠의 에이스 투수 후안 마리칼에 의하면 발목 위부터 귀 아래까지가 클레멘테의 히팅 존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는 마구잡이로 방망이를 휘둘렀던 것이죠. 이처럼 엉망이었던 그의 타격 능력이 점차 개선된 건 부단한 그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결점인 배드볼 히팅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면서 데뷔 3년차 2할 5푼 3리였던 타율을 6년차에 이르러서는 3할 1푼 4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가 6년 차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인 16개를 터뜨렸죠. 클레멘테의 이러한 성장은 파이어리치의 성적 향상으로도 이어졌죠. 만년 하위권이었지만 1960년에는 월드 시리즈에도 진출하는 팀으로 성장하죠. 급기야 뉴욕 양키즈를 4승 3패로 꺾고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 최고의 영웅은 7차전 9회 말 끝내기 홈런을 때린 빌 마제스키였지만 8회 말 5대7로 뒤지고 있던 2사 상황에서 클레멘테의 적시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죠. 이것이 단초가 되어 할 스미스의 2점 동점 홈런이 터지면서 결국 역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름의 파이어리치에는 조지 시슬러라는 타격 코치가 새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당시 조지 시슬러는 클레멘테의 배드볼 히팅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트 스피드를 늦춰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클레멘테에게 가벼운 방망이 대신 무거운 것을 쓰게 합니다. 이러한 코치의 판단은 적중했고 그의 클레멘테는 3할 5푼 1리의 타율을 기록하며 타격왕에 오르기까지 하죠. 게다가 23개의 홈런까지 때려내며 팀의 명실상부한 에이스 타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1960년부터 1972년까지 메이저리그에 몸담은 13년 동안 2할 9푼 1리의 타율을 기록한 1968년을 제외하고는 3할 1푼 2리의 미치로 타율이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1961년부터 1967년까지 7년간에는 무려 4차례나 타격왕에 올랐고 1965년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리그 MVP에 선정됩니다. 두 번째로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게 된 1971년에는 4할 1푼 4리의 미친 듯한 타율로 월드 시리즈 MVP에 선정되는데요. 그의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피츠버그는 볼티모어를 4승 3패로 꺾고 월드 시리즈 우승을 다시 한번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끝내 풀지 못한 숙제는 바로 출루율인데요. 통산 타율이 3할 1푼 7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산 출루율은 3할 5푼 9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3,000안타를 때려내며 시즌을 마친 그는 12번째 올스타전에 출전했고 12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수상합니다. 클레멘테는 평소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이었는데요. 푸에르토리코와 중앙아메리카의 빈곤한 아동들을 위해 야구장비나 식량을 기부하며 수많은 자선활동을 해왔습니다. 1972년 시즌이 끝난 12월 23일 니카라와 마나구아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전세기에 구호물자를 가득 싣고 재난지역으로 향하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보금자리를 잃은 난민들에게 클레멘테는 그야말로 산타클로스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탄 비행기는 악천후 속에서 바다로 추락했고 그를 포함한 구호팀 전원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난민들은 그의 따뜻한 선물을 받기도 전에 눈물을 떨구어야 했고 그들과 함께 전미의 야구 팬들도 크게 슬퍼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8살에 불과했죠.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불의의 사고로 숨진 클레멘테를 기르기 위해 3일간의 국민 애도 기간을 정했죠. 많은 이들의 애도 속에서 클레멘테는 루게릭 이후 최초로 5년간의 유예 기간 없이 곧바로 명예의 전당 후보에 올라 92.69%의 득표율로 헌액됩니다. 이로써 그는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최초의 미국 외 출신으로 기록되었죠. 이후 메이저리그 커미셔너 역시 그를 기르기 위해 제정된 사회봉사 공로상의 명칭을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으로 지정합니다. 추신수가 텍사스의 유니폼을 벗기 전 텍사스는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의 구단 후보로 추신수를 추천한 적도 있는데요. 추신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생활고를 겪는 191명의 텍사스 산하 마이너리거들에게 각각 $1,000씩 기부해 찬사를 받았죠. 2005년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을 받은 존 스몰츠는 수상 소감에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은 선수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보다 위에 있는 상은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로베르토 클레멘테라는 이름은 사회봉사의 대명사로 모든 야구 팬들의 마음속에서 기억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파이어리치 홈구장 앞을 지나는 다리 명칭 역시 로베르토 클레멘테 브릿지로 명명되었으며 전 구장인 리버스 스타디움이 있던 자리에는 로베르토 클레멘테 기념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33년 후 아들인 로베르토 클레멘테 주니어가 33년 전의 아버지와 같이
구호품을 준비해 니카라과로 가려고 했지만 당시 남아시아 대지진으로 인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동남아로 기술을 돌려 직접 물품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직까지도 중남미 국가의 야구인들 대부분은 로베르토 클레멘테를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로베르토 클레멘테가 남긴 명언을 들어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라틴계 메이저리거들의 우상인 로베르토 클레멘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메이저리거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